안녕하세요. 배은량의 해결사 비뇨기과 의사 양승학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방광, 과민성 방광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이 마려우면 급한 jel방뇨, 마려우면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와버리는 jel방교실금 등의 증상이 있고, 근데 여러 검사를 해봐도 감염 등의 확실한 원인이 찾아지지 않을 때 과민성 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염으로 부르면서 치료를 하죠. 주로 증상을 다스리는 항콜린제 등을 주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게 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방광의 배뇨근에 보톡스를 주사하기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증상을 없애주지만 또 생깁니다.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 빈뇨, jel방뇨, jel박요실금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 대부분에서 열심히 원인을 찾으면 10중 8구는 그 원인이 찾아지더라는 것이 저희 경험입니다. 물론 병력을 자세히 들어야 하고 의학검사, 신경학적 검사, 배변습관 등을 상세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가지 원인이 찾아집니다. 과민성 방광으로 치료했었다며 내원하는 환자 대부분에서 빈뇨, jel방뇨의 원인이 저는 찾아졌고, 원인을 찾으면 치료도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다른 질환이라는 말이죠. 구체적인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의 할머니가 오셨는데,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에 가면 속옷 내리는 사이에 소변이 나와서 옷을 다 버린다면서 오셨습니다. 평소에도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자주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고 급하고, 근데 이런 지가 몇십 년 되었다 하십니다. 최근까지 모 대학병원에서 과민성 방광이라고 진단받고 약을 1년간 드셨는데도 증상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으니 담당 교수가 그냥 기저귀 쓰고 사시라 했다 합니다. 근데 할머니 말씀이 기저귀 하고 살고 있으니 살맛이 안 난다 하십니다. 여러 검사의 결과 약간의 골반제 이완과 25% 정도의 요도 소실, 질과 요도의 배경외 위축, 그리고 요도 주위 조직의 염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 후에 약 3주간 요도 주위 조직의 염증을 치료했고, 그래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은 해결되었습니다. 배경외 변화는 여성 호르몬 질정으로 해결하였고, 요도의 소실로 인한 요도관략근 기능 약화는 약간의 항콜린성 효과가 있는 약제로 도와서 이 할머니 결국에는 기저귀에서 해방되고 기저귀 안 하고 지금 사십니다. 이 할머니는 과민성 방광이 아니라 명백한 배뇨장애의 원인이 여러가지 있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과민성 방광으로 치료하면 치료가 안 되죠. 주변에서 과민성 방광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동통이 동반되면 더 무시무시한 병,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오는 환자가 많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확실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저도 여러 명 봤지만 참 환자가 힘듭니다. 근데 다른 병원에서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받고 저에게 온 환자 중 정말 간질성 방광염으로 생각되는 환자는 몇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원인이 찾아졌습니다. 저는 과민성 방광, 간질성 방광염의 진단을 의사들이 내리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받고 저에게 내원한 환자의 19은 그 원인이 찾아졌습니다. 다른 질환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과민성 방광이나 간질성 방광염의 진단은 정말 숙달된 의사가 정밀하게 검사해 본 후에만 내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소변 검사만 해보고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과민성 방광이라는 진단명을 붙이는 것은 사실 뒤집어 말하면 원인을 모릅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비뇨기과 의사라면 최선을 다해서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러면 과민성 방광 같은 두루뭉술한 증후군 용어를 덜 쓰게 되고 환자의 치료도 제대로 쉬워지겠죠. 병장의 해결사 양성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